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중에서 KNN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분류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건지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분류할 때 사용할 데이터는요. 생선의 품종과 그 다음에 생선의 여러 가지 특성들, 뭐 길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숫자형 데이터들의 특성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GitHub에 CSV 파일은 GitHub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GitHu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읽어드려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은요. 첫 번째 컬럼은 어종이고요. 나머지 5개의 컬럼은 숫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형으로 되어 있고 describe 함수는요. 이런 숫자 타입의 변수들의 평균, 표준 편차, 뭐 최소값, 최대값, 사사분위 값들을 보여주는 함수고요. species는 문자열들을 저장하고 있죠. 문자열들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평균이나 표준 편차는 당연히 계산할 수 없는 거죠. 문자열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브림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하느냐, 뭐 다른 문자열은 몇 번 등장하느냐 라고 하는 그 빈도수를 셀 수가 있겠죠. 빈도수를 셀 때 사용하는 함수가 value count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뭐 perk라고 하는 그런 생선 품종이 있고요. 브림이라고 하는 생선 품종이 있고 로아크라고 하는 생선 품종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보시면 뭐 몇 개 안 되는, 그러니까 전체는 159개의 생선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고요. 내용들이 있고 159개의 생선 중에서 퍼크라고 하는 생선하고 브레임이라고 하는 생선이 56개, 35개로 제일 많고요. 뭐 화이트 피쉬는 어떤 피쉬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6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불균형하게, 그러니까 어떤 품종은 좀 데이터들 샘플이 많고 어떤 데이터들은 샘플이 적고 그래서 분류를 할 때 성능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 그런 데이터는 아닐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단 저희는 실제로 분석을 하기 전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하기 전에 데이터 탐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DA라고도 하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줄여서 EDA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각화 등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숫자 타입을 요약해 본다거나 빈도수를 찾아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데이터 탐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데이터 탐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피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 피쉬는 이렇게 지금 6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죠. 스피시즈는 숫자형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없고요. 어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어종이니까 스피시즈죠. 어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변수의 분포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분포를 시각화를 해보세요. 어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변수라고 하면 length, diagonal, height, width. 변수들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변수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생선이 뭐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겠지만 뭐 요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죠? 뭐 지느러미 있고 꼬리 지느러미 있고 뭐 이렇게 생겼죠. 무게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죠? 그냥 그 저울에다가 무게를 재면 되잖아요. 네. 자, 나머지 여기가 전부 다 물고기 어떤 길이들을 의미를 해요. 물고기 길이들인데 우선 랭스라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일 긴 거리 이게 랭스고요. 랭스고 다이어고날은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이렇게 사각형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길이, 요런 길이 그러니까 대각선이 조금 더 길겠죠. 대각선 길이. 그 다음에 하이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마 여기를 하이트라고 할 거예요. 여기를 하이트라고 할 거고요. 위드스는 물고기가 도톰하잖아요. 그죠? 그 물고기의 두께. 지금 2차원 평면이라서 안 보이긴 하는데 앞쪽이나 뒤쪽에서 보면 물고기가 뭐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뭐 꼬리 지느러미 이렇게 보일 거고 뭐 이렇게 보이겠죠. 네. 그러면은 이 물고기의 이 두께가 위드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 물고기들을 길이를 잰 그런 데이터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의 숫자 타입이란 말이에요. 이 숫자 타입의 분포. 얘네들은 연속형 변수죠. 뭐 8.4에서부터 6.3, 뭐 8.8에서 68, 1.7에서 18.9, 뭐 이런 식으로 연속형 변수란 말이에요. 연속형 변수는 어떤 그래프를 시각화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좋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이걸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종을 제외한 그 5개 변수들의 5개 숫자 타입 변수들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는 어떻게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보통 상관관계를 시각화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랭스가 있고 위드스가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선점도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변수가 5개가 있으니까 선점도가 몇 개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25개가 나올 수 있어요. 전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각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그냥 바로 넣고서 뭐 분류하고 이걸로 끝내버리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탐색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포들을 시각화한다거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네, 어떻게 잘 되십니까? 숫자 타입 변수들을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 좌우 대칭이냐 아니면은 뭐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느냐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렇게 박스 플롯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히스토그램이 적당할 거고요.
막대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되죠. 이런 그래프는 박스 플롯을 그리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5개 변수의 분포를 시각화할 때에는 히스토그램이나 박스 플롯이 적당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히스토그램을 사용을 해볼게요. 히스토그램을 사용해 볼 거고요.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일단 플롯을요 5개의 구간으로 나눌 거예요. 플롯을 이렇게 5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여기에 히스토그램 하나 그리고 여기에도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여기에도 히스토그램 그리고 히스토그램 그리고 히스토그램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플롯 복습 좀 하려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서브 플롯을 만들어야 되죠. 그쵸? 서브 플롯을 만드셔야 돼요. 서브 플롯을 만드시는 방법은 기억나세요? plt.sub 플롯을 사용하시면 되죠. 여기에 로우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 그리고 컬럼의 개수를 몇 개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컬럼이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컬럼이 5개가 생기는 거예요. 로우는 하나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줄에다가 5개의 그 서브 컬럼을 서브 플롯을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되셨죠? 피겨 사이즈를 조금 키워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긴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피겨 사이즈를 좀 키워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가로 길이를 한 20 정도?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요렇게만 하셔도요. 무엇이 보이셔야 되냐면 요렇게 5개를 그릴 수 있는 서브 플롯들이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자, 서브 플롯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아시겠죠? 피겨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피겨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피겨라고 하는 거고 엑시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있는 서브 플롯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서브 플롯들. 서브 플롯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로우를 하나, 그리고 컬럼은 5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 피겨의 크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엑시스는 몇 차원 배열일까요? 엑시스는 1차원 배열입니다. 엑시스 출력해 보세요. 엑시스 출력해 보시면 자, 여기 뭐라고 돼? 서브 플롯 객체라고 돼 있죠. 서브 플롯 객체, 2번째 서브 플롯 객체, 3번째 서브 플롯 객체, 4번째 서브 플롯 객체, 5번째 서브 플롯 객체. 자, 그런데 대괄호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이니까 인덱스가 몇 개 있을까요? 인덱스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서브 플롯 0번, 여기가 서브 플롯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서브 플롯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얘를 찾으려면 배열에서 인덱스 0번이잖아요. 얘를 찾으려면 배열에서 인덱스 4번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임포트 하셨어요? 임포트 문장이 있어야죠. 파이플럿 임포트 하시고 그래야 파이플럿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아까 변수 이름들 기억나세요 혹시?
저는 변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변수 이름들을 어떻게 찾을까요? 얘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컬럼즈.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columns라고 하는 속성이 뭐냐면 인덱스, 로우 인덱스, 컬럼 인덱스죠. 컬럼 인덱스, species, weight, length, diagonal, height, width. 얘네들을 우리가 그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개, weight부터 끝까지를 그리면 되죠. 이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variable들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프린트하지 말고요. 프린트하지 말고 얘 variables라고 변수를 하나 선언하시고요. 1번부터 끝까지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weight라고 하는 변수부터 무슨 변수까지? width 변수까지가 되는 거죠. 이런 그 컬럼 이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반복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준 이유는 for I in enumerate 죄송합니다. variables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면 그게 weight가 될 거라는 거예요. weight. 그리고 enumerate를 했으니까 인덱스도 같이 주겠죠. 인덱스는 0번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나올 거고요.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i랑 bar을 프린트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variables는 이런 컬럼 이름들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컬럼 이름 5개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면 weight, 배열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length, 배열에서 세 번째 원소를 꺼내면 diagonal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를 써준 이유는 인덱스도 같이 선택하기 위해서. 0번 인덱스에는 weight, 1번 인덱스에는 length, 2번 인덱스에는 diagonal 이런 식으로 그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과 배열에 들어가 있는 인덱스를 같이 선택하기 위해서 enumerate 함수를 써준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i는 어디에 이용하고 variable은 어디 이용을 할 거냐면 그래프 그릴 때 hist 플러스죠. hist 플러스. 그렇죠? 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X축은 무엇을 사용하셔야 되냐면 variable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 var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이 녀석. 배열에서 하나씩 꺼낸 그 배열, 그 변수 이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는 weight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length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는 diagonal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히스토그램을 어디다 그려줄 거냐? 이게 x죠, x. 엑시스란 말이에요, 엑시스. 몇 번? 엑시스 몇 번? 인덱스 i번. 이것 때문에 i번째 서브 플롯에 히스토그램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x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덱스 0번, 1번, 2번 이렇게 서브 플롯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인덱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덱스 때문에 얘를 포문에서 찾아야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enumerate를 쓴 겁니다. 기억나세요? 실행해 보세요. 네, 5개 히스토그램 5개 나왔죠. 박스 플롯 5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리실 수 있으세요? C번 히스트 플롯 대신에 뭐라고만 하면 될까요? 박스 플롯.
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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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신다면. 저는 히스트 플러스를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트 플러스를. 네. 서브 플롯 그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물고기의 무게.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무게가 몇 그램이야? 대략 한 300g 정도? 500g이면 굉장히 큰 물고기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그램일 거예요. 설마 500kg은 아니겠죠. 한 300g에서 500g 사이가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몇 개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물고기의 길이. 물고기의 길이는 여기에 많이 몰려있네요. 대략 한 20에서 40 정도 사이에 물고기들이 그런 길이를 갖는 물고기들이 많고요. 아래쪽으로도 좀 많고 여기는 물고기가 거의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큰 물고기들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고요. 다이어고널도 랭스랑 비슷한 그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어고널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중간에 이렇게 뛰어 올라오는 녀석들이 좀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아마도 유난히 이렇게 긴 키가 큰 그런 지느러미가 아마 길겠죠. 그렇죠?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유독 지느러미가 크다거나 그러면은 하이트가 크겠죠. 그런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많고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개수인데. 네, 오른쪽은 개수인데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물고기가 길이는 그러니까 하이트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다 대동소이하고 요 정도의 길이를 갖는 녀석들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다 이 정도에서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분포가 위드스는 약간 좌우대칭 비슷한 그런 분포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하이트만 조금 약간 독특한 그런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위드스나 그다음에 랭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5개 변수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하시는 것은 어떤 게 좋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좋아요.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보실 때에는 산점도 그래프를 여러 개 그려야죠. C본 라이브러리에 굉장히 편리한 게 있죠. 뭐가 있나요? 페어 플롯이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만 넘겨주시면 페어 플롯을 그려줘요. 그리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몇 개를 그려야 되니까 5 곱하기 5 25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25개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지금 가로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죠. 세로도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이렇게 5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대각선에 있는 건 뭐죠? 대각선에 있는 것은 페어 플롯에서 대각선에 있는 것은 히스토그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위쪽에서 그렸던 히스토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각각의 산점도 그래프들은 어떻게 그린 건가요? 각각의 산점도 그래프들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가 위드스죠. 여기가 위드스면
여기도 뭐라니? 여기도 width, 여기도 width, 여기도 width란 얘기예요. 자, x축은요? x축은 여기가 weight, length, diagonal, height예요. 그 다음에 width와 width니까 이거는 선점도 그려봐야 그냥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대각선 쪽에는 선점도를 그리지 않고 그 width 변수의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분포를 보여주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보면 width와 weight는 거의 뭐 비례하는 관계, width와 length도 비례하는 관계, width와 diagonal도 비례하는 관계, width와 height도 비례하는 관계. 대부분의 변수들이요, 상관관계가 다 높아요. 상관관계가 다들 높은 편입니다. 당연하겠죠. 물고기가 길이가 길면 무게도 많이 나가는 게 당연할 테고, 길이가 길면 다이어고널도 당연히 길어질 거고, 길이가 긴 녀석들이 두께도 더 두꺼운 가능성이 있고, 키도 더 클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저렇게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이 당연합니다. 네. 되셨어요? 페어 플러스를 그릴 때 색깔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타겟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타겟은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것, 즉 어종이죠. 어종. 물고기의 품종. 타겟에 따라서 점의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페어 플러스를 그리면서 휴 속성만 하나 더 주시면 돼요. 어종이 스피시즈라고 되어 있었죠. plt.show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프 나왔네요. 색깔이 전부 아마 7가지 색깔이 나왔을 거예요. 브림, 로아크, 뭐 화이트피쉬, 펄크, 파이크, 스멜트 뭐 이런 식으로 어종이 전부 7개의 어종이 있고요. 그래서 점의 색깔들이 7개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각선 쪽에 막대 그래프가 아니죠. 히스토그램이 아니에요. 왜 히스토그램이 아닐까요? 분포를 어떻게 그려야 되니까? 분포를 품종별로 다른 색깔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브림이라고 하는 어종의 분포는 파란색으로, 로아크라고 하는 품종의 색깔은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로 분포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대로 그려버리면 막대들이 겹치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무엇으로 한 겁니까? 이거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분포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대들을 부드럽게 연결하면 이런 곡선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분포 함수를 그린 거예요. 분포 함수를 그리면서 투명도를 주고요. 투명도를 주면 밑에 있는 분포가 같이 보일 테니까 투명도를 주고, 그 다음에 품종별로 다른 색깔로 분포 곡선을 표시를 한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히스토그램 구간 안에 몇 개의 어종들이 분포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죠. 네, 이렇게 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까지를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